오늘 강의는 제3장 팔레스타인 지형과 성서 역사를 다룹니다. 팔레스타인 지형은 해안 평야지대, 중앙산악지대, 요르단 계곡지대, 트랜스 요르단지대, 이스라엘 계곡지대, 네겝 사막지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의 유래는 무엇인가요? 팔레스타인의 지형은 어떻게 구분되는가요? 팔레스타인 지형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이 강의에서 주제어는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의 지형, 세벨라, 네겝, 트랜스 요르단입니다. 이제 우리는 차례로 해안 평야지대, 중앙산악지대, 요르단 계곡지대, 트랜스 요르단지대, 이스라엘 계곡지대, 네겝 사막지대를 알아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지형을 크게 6지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안 평야지대, A, 중앙산악지대, B, 요르단 계곡지대, C, 트랜스 요르단지대, D, 이스라엘 계곡지대, E, 네겝 사막지대 F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해안 평야지대에는 북에서 남으로 악고 평야, 샤론 평야, 블레셋 평야, 세벨라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벨라는 구릉이기에 해안 평야가 아니지만 해안 평야에 이어지지의 편의상 여기에 넣습니다. 중앙산악지대에는 북에서 남으로 갈릴리 산지, 사마리아 산지, 유대 산지가 있습니다. 요르단 계곡지대에는 북에서 남으로 홀라 계곡, 갈릴리 바다, 하요르단강 계곡, 사해, 아라바 광야가 있습니다. 트랜스 요르단지대에는 북에서 남으로 바산, 길르앗, 모압, 에돔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계곡지대는 갈릴리 산지와 사마리아 산지 사이에 동서로 뻗어 있습니다. 네겝 사막지대에는 네겝 해안, 서부 네겝, 브엘세마, 네겝 중앙산지, 바란고원, 엘랏이 있습니다. 엘랏 지역에는 산지도 있고 홍해 항구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해안 평야지대를 다룹니다. 팔레스타인은 그 지역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지리적 특징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이들을 여러 지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지대들은 서로 전혀 다릅니다. 이들은 해안 평야지대, 중앙산악지대, 요르단 계곡지대, 트랜스 요르단지대, 북쪽의 이스라엘 계곡지대와 남쪽의 네겝 사막지대 등입니다. 우리는 성서의 땅을 알아보기 위해 이들 지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중해를 끼고 팔레스타인 남북에 걸쳐 해안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이 평야지대는 남북으로는 오늘날 레바논과의 국경인 북쪽의 로시 하니크라 벼랑부터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을 거쳐 이집트와의 국경인 남쪽의 라피아까지 약 240km에 이릅니다. 동서를 볼 때 이 해안 평야지대는 서쪽의 지중해부터 동쪽으로 평야가 펼쳐져 있는데 해안에서 멀지 않은 곳에 모래 해안선이 있고 이어서 동쪽으로는 약 40km에 달하는 비옥한 농지가 있습니다. 오늘날 해안 평야지대는 이스라엘 국민의 반 이상인 500여만 명이 사는 지역이며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 항구, 농업과 공업과 관광산업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이제 대표적인 세 평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도에서 우리는 북에서 남으로 악고 평야, 샤론 평야, 블레셋 평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평야는 지중해에서 동쪽으로 펼쳐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악고 평야. 악고 평야는 이스라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해안 평야로서 이는 북쪽의 로시 하니크라 절벽과 남쪽의 갈멜 산에 의해 구분됩니다. 이 평야는 아셀 평야나 스불론 평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평야는 남북의 길이가 35km에 이르는 좁은 해안 평야지대로 악고 이북의 평야지대는 그 폭이 좁고 동편은 상부 갈릴리 산지가 시작되는 절벽으로 막혀 있습니다. 사론 평야. 사론 평야는 동서로는 지중해 동쪽 연안 요파로부터 갈멜 산까지 펼쳐진 평야입니다. 남북으로는 북으로 타니님강, 동으로 사마리아 산지의 서편 기슭, 그리고 남으로 요파 근처의 야르콘 강을 경계로 삼습니다.
사론 평야는 크기가 남북으로 48km, 동서로 16km에 이릅니다. 팔레스타인의 지형을 동서단면도로 지중해와 아라비아 사막 사이에 있는 지형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해안 평야. 최남단의 해안 지역으로서 블레셋 족속은 기원전 12세기 기간 동안 정착했습니다. 이곳에 정착한 그들로 인하여 팔레스타인이란 이름이 그리스 제국과 로마 제국 시대의 가나안 전 지역에 적용되었습니다. 세벨라. 세벨라는 지중해의 동쪽 해안 지대의 평야들과 중앙의 산악지대 사이에 있는 구릉지대입니다. 좀 더 좁혀서 말하면 남부 해안 평야와 유대 광야 사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석회암으로 형성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올리브 나무와 특히 무화과 나무들로 유명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중앙산악지대를 알아봅니다. 중앙산악지대는 해안 평야와 구릉지대로부터 갑자기 높아지며 그 고지 쪽은 대개 북쪽에서 넓고 평평하지만 남쪽은 비교적 좁습니다. 이 지역의 일부는 고대에는 산림으로 우거져 있었고 대부분은 정착민들에 의해 벌목되고 과일 나무들이 대신 심겨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구릉지대와 요르단 계곡지대 사이에는 북에서부터 남까지 여러 산지들이 있습니다. 이 산지들은 높이가 해발 800, 900m에 이릅니다. 이들은 북으로부터 차례로 갈릴리 산지, 사마리아 산지, 유다 산지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앙산악지대는 이스라엘의 척추와 같기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온 지역입니다. 이들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땅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산지. 갈릴리 산지는 산지들 가운데서 가장 높고 최북단에 있습니다. 산지들 가운데서 가장 신선하고 초목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올리브 나무와 각종 과일 나무들로 덮여 있습니다. 이 갈릴리 산지는 상부 갈릴리와 하부 갈릴리로 나누어집니다. 사마리아 산지. 갈멜산 아래로 내려가면 사마리아 산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구약 시대의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살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이곳은 유대인으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았던 사마리아인들이 살았습니다. 사마리아 산지는 테라로사라고 부르는 비옥한 토양과 충분한 강수량 600, 700mm로 인해 농사 짓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고 유다 산지와의 접경을 이루고 있는 해발 1016m에 이르는 바알 하솔산이 있습니다. 유다 산지. 사마리아 산지 아래에는 유다 산지가 있습니다. 이 곳은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었기 때문에 유다 산지라 불렸습니다. 이 지역은 지형상 그 동쪽에 있었던 유다 광야와 대비됩니다. 유다 산지는 지대가 매우 높아서 많은 양의 비가 내렸으며 연 강수량 500, 700mm, 겨울에는 한두 차례 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는 일반적으로 올리브를 재배했지만 유다 산지는 포도 농사로 유명했습니다. 모세가 보낸 정탐꾼들이 메고 왔던 큰 포도송이는 이곳에 있던 헤브론 근처의 에스골 골짜기에서 딴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요르단 계곡지대를 다룹니다. 요르단 계곡지대는 중앙산악지대와 트랜스 요르단지대 사이 큰 골짜기 지역입니다. 이는 평균 넓이가 16km 정도나 되는 길고도 깊은 골짜기입니다. 그 중앙에는 요르단 강이 헤르몬 산을 발원지로 하여 사해로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골짜기는 대체로 가파른 경사를 이루기에 이 지대에는 큰 절벽들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와 사해로 인해 우리에게 특히 널리 알려진 골짜기입니다. 이제 요르단 계곡지대를 살펴보겠습니다. 훌라 계곡. 요르단 계곡지대의 가장 북쪽에는 훌라 계곡이 있습니다. 이 곳은 분지라 볼 수 있는데 여호수아 때의 납달리 지파에게 분배된 곳입니다. 훌라 계곡의 북쪽 끝은 성서의 이온으로 나오며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쪽 경계에는 눈으로 덮여 있는 헬몬 산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비옥하고 물이 풍부하며 서늘하고 좋은 기후를 가졌습니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는 게네사렛 호수, 긴네렛 못 또는 디베랴 바다 등으로 불립니다. 이 바다는 동서로 14km, 남북으로 21km, 둘레가 48km 정도입니다. 넓이는 약 170제곱킬로미터입니다. 수심은 약 50, 60m 정도입니다. 요르단 골짜기. 요르단 골짜기는 엄격한 의미에서 갈릴리 바다와 사해 사이에 있는 길이 약 112km의 지역입니다. 요르단 강은 이 골짜기의 중앙을 S자꼴로 꼬불꼬불 돌아가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배는 다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로 근처의 좁은 지역은 초목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각종 동물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으며 성서시대에는 사자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사해. 성서에는 사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해라는 말은 2세기 후반부터 이 바다에 생물이 살지 않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성서에서 이 바다는 염해, 아라바 바다 또는 동해라고 불립니다. 성경에 사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염해로 나옵니다. 아라바. 아라바는 구약의 28개 구절에 나오는데 신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지역은 성서 독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사해를 가리켜 성서는 아라바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아라바는 사해를 가리키는 바다 이름으로도 사용되고, 사해 남쪽 지역 광야를 가리키는 이름으로도 사용되고, 더 나아가 사해 북쪽 평지까지도 포함했으리라 추정됩니다. 네 번째 트랜스요르단지대를 다룹니다. 트랜스요르단 고원지대라 불리는 요르단 계곡지대의 동편은 해발 800m까지 높아지는 요르단강 동편의 고원지대입니다. 이곳을 가리키는 트랜스요르단이라는 말은 성서에 나오지 않고 요르단 동쪽, 요르단 저편 등으로 나옵니다. 트랜스요르단은 광대한 아라비아 사막의 가장자리에 접해 있습니다. 이곳은 북으로 헬몬 산으로부터 남으로 홍해에 이르는 거대한 산맥입니다. 이곳은 기후가 건조하여 광대한 초원이 동쪽을 향해 펼쳐져 있습니다. 트랜스요르단에는 북으로부터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흐르며 역사적으로 여러 나라들의 국경을 이루기도 한 4개의 강이 있습니다. 이들은 야르묵강, 약복강, 아르논강, 세렛강입니다. 바산 고원. 바산은 트랜스요르단의 북부 지역으로서 주로 야르묵강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산은 오늘날의 골란고원을 포함하는 갈릴리 바다의 동북쪽 산지를 말합니다. 성서에서 바산은 좋은 목축지로 언급됩니다. 바산은 비옥한 현모암 고원지대이며 바산의 암소들은 태평 성세를 알려주는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중심 지역은 아르고비였습니다. 바산의 동쪽에는 하우란 산이 사막의 피해를 막아 주었습니다. 하우란 산은 레바논 산이나 갈멜 산과 맞먹는 산이며, 이 산은 성서의 바산 산과 동일한 산이며 상수리 나무로 유명한 산입니다. 바산의 고대 수도는 아스다롯이었으며 아스다롯 서쪽 지역에 그술이 있었습니다. 길르앗 고원. 약복강에서 남북으로 해발 1000m 이상이나 솟아있는 비교적 높고 험준한 산지입니다. 서쪽 경사지는 고대에는 주로 산림지였습니다. 그러므로 라바삼몬과 야하셀과 헤스본과 같은 성읍이 발전했습니다. 야하셀과 헤스본은 르우벤과 갓지퍼에 의해 정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험준한 지형 때문에 이 두 지퍼의 경제는 주로 목축에 의존했었습니다. 암몬 고원. 길르앗의 아래쪽에는 암몬 고원이 있습니다. 암몬은 약복강 상류에 있는 길이 32km, 폭이 16km 정도 되는 분지에 있는 왕국이었습니다. 암몬의 지질은 주로 석회암이며, 중앙의 넓은 계곡에는 약복강이 흘러서 관계가 가능한 넓은 땅이 있었습니다. 암몬은 동쪽으로 향해 있어서 건조한 사막의 경계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농업과 목축을 함께 했습니다. 이곳의 수도는 라빠로서 오늘날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과 동일시됩니다. 모압 고원.
이는 높은 고원 지대로서 구약 성서에서는 미솔 곧 평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북쪽에는 길르앗과 모압을 갈라 놓는 자연적인 경계선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압이 북쪽 지대에서는 이스라엘과 모압 사이의 분쟁이 항상 계속되었습니다. 북부 지역의 주요한 성읍들은 북쪽의 메드바와 남쪽의 디본이었습니다. 모압이 경제는 목축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에돔 고원 트랜스요르단의 최남단 지역은 에돔입니다. 이곳은 아주 높은 산악지대로서 그 산세일, 창 14, 6, 이라 불립니다. 에돔은 아라바의 동쪽까지 뻗어 있습니다. 고대에는 이 지역이 대부분 울창한 관목의 숲으로 덮여 있었는데, 이러한 이유로 이 지역은 세일, 곧 털투성이 산이라고 불렸습니다. 베레아 신약 시대의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갈릴리와 베레아를 중심으로 전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는 유대에는 절반 정도의 많은 이방인이 거주했고, 사마리아에는 더 많은 이방인들이 거주했지만,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은 거의 대부분의 주민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의 분봉왕은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베레아는 개역개정판에는 나오지 않고 마카비상에 나옵니다. 이 지역은 트랜스요르단 지역에 속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이스라엘 계곡지대를 다룹니다. 이스라엘 평야 또는 이스라엘 계곡 평야라고도 불리는 이스라엘 계곡은 중부 산악지역을 양분하고 있는 가장 큰 계곡지대이며 요르단 골짜기와 해안 지역을 연결해주는 평야지대입니다. 오므리 왕조가 이스라엘을 겨울 수도로 삼은 북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그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계곡의 동쪽 맨 끝에 그리고 갈보아 산 정상보다 높은 고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골짜기는 충적토가 많다는 점과 해변길에 중요한 지로들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 골짜기의 주요 도시는 서쪽 방면의 용르암, 느깃도, 다아낙, 이블르암 등입니다. 이곳에서 결정적인 전투들이 많이 있었으며 경쟁 국가들이 정복하려고 했던 주목표였습니다. 이스라엘 계곡은 남북으로 하부 갈릴리의 구릉들과 사마리아 산지 사이에 위치한 삼각형 골짜기입니다. 다시 말해, 이는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갈라놓습니다. 이 골짜기는 동서로는 이스라엘의 중앙산악지대를 양분하고 있는 골짜기입니다. 이는 오늘날 하이파가 위치한 해안 평야지대와 요르단 계곡지대를 연결해주는 골짜기입니다. 중앙에 다볼 산이 솟아있고, 동쪽 끝에 베스안 언덕이 있습니다. 이 골짜기의 주요 성읍들은 용르암, 느깃도, 다아낙, 이블르암, 이스르엘로서 서쪽 방면을 따라 있었습니다. 성서에는 이 지역과 연관된 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특히 큰 평원에 위치한 언덕 지역이기에 느깃도는 전략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느깃도는 성지 여행자들이 반드시 방문하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사갈 지파에게 속했는데 아합 왕이 여기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이 도시에서 예후가 이세벨을 죽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네겝 사막지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여행 안내서를 보면 지명으로 네겝이 나옵니다. 이는 예루살렘이나 헤브론 이남의 사막지대를 뜻합니다. 우리말 개역 개정판에는 아쉽게도 이 히브리어 지명을 찾기 어렵습니다. 히브리어로 정관사를 붙인 이 지명은 우리가 이제까지 몇 차례에 걸쳐 다룬 이스라엘의 지리 구분에서 마지막이면서 고유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보통 명사로서는 남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은데, 개역 한글판은 남방, 개역 개정판에서는 네겝으로 번역되었습니다. 히브리어 네겝은 구약 성서에서 남방이나 네겝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본래 네겝은 히브리어로는 문자 그대로 남을 뜻합니다. 네겝은 팔레스타인의 남부 지역으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점령 시에 아말렉 족속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전략적, 경제적으로 요지였으며 무역로인 수르 길은 이 곳을 지나 시내 반도 중앙에서 유대로 이어지는데 족장들은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네겝은 대부분이 사막지대입니다.
도시는 네겝 가장 위쪽에 브엘세바가 있었고 가장 남쪽 홍해만, 곧 아라바 만에 엘랏이 있었습니다. 북부 네겝. 우선 북부 네겝으로서 이곳은 황토지대인데 일반적으로 평탄하나 다소 기복이 있고 관계하면 농경이 가능합니다. 북부 네겝은 와디들이 있는데 이것은 네겝의 물줄기들로 유명합니다. 북부 네겝은 와디들이 있는데 이것은 남방 시내들로 유명합니다. 서부 네겝. 서부 네겝은 연중 강우량이 300mm와 100mm 전선 사이에 있는 약 48km의 지역이며 그 중앙에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평지이며 대부분 비옥한 순 황토로 덮여 있습니다. 거주를 어렵게 하는 문제는 물 부족과 인접 사막 유목민의 위협입니다. 강우량은 다른 지역과 강우량이 대단히 다릅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족속들은 가뭄 때에 서부 네겝의 글 아래 있었음을 성서에서 보게 됩니다. 서부 네겝에는 그랄 골짜기와 배솔이 있습니다. 중앙 네겝. 중앙 네겝은 산지와 계곡으로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농경에 적합합니다. 이 지형의 특징은 새 환상분지가 높은 산악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부 네겝은 아라바 지구대인데 여기에는 염분을 함유하고 있긴 하지만 물이 있기에 곳에 따라서는 농작도 할 수 있는 지대입니다. 동부 네겝. 동부 네겝은 중앙산악지대가 연속되는 곳으로서 비는 아주 조금 내리고 증발이 심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평평하며 기후와 습도의 차이가 적어서 농경과 축산의 가능성은 높습니다. 주요 성읍들은 아랏과 호르마였는데 큰 와디 메사스 동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네겝 동부 지역에는 유목민이 유일한 주민이었습니다. 브엘세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경계는 북방의 단에서 네겝 사막의 브엘세바로 알려져 왔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의 총 길이는 약 245km입니다. 고대의 사람이 살 수 있는 자연환경은 연간 강수량이 200mm인 브엘세바까지만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성서의 땅 팔레스타인의 지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지명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 민족이나 국가의 영토로서는 결코 크지 않지만 이 땅은 많은 지형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해발 기준으로 볼 때 사해 주변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올리브나 포도 같은 농산물은 풍부한 일조량과 산소 공급으로 세계 최상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이 작은 땅은 동서로 지중해와 아라비아 사막 중간에 있으면서 다양한 기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성서의 땅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